명리학이 뭔가요? 명리학은 바로 그 사주 팔자를 기반으로 인간의 운명을 예측하고 판단하는 점술의 역사와 역술의 역사가 사실은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성어지수 시즌2 세 번째 시간입니다. 다들 흥미로워 하실 주제인데요. 명리, 내 인생이 어떻게 생겼는지, 어떻게 풀렸는지 그 얘기를 우리 강헌 선생님 모시고 듣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네. 뭐 안녕하지 못했었는데요. 네. 최근에 잘 회복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그냥 강헌 선생님 이렇게 소개를 했는데 어떻게 소개를 하면 좋을까요? 옛날에 어떤 역술가가 네. 도대체 제 사주를 보고 내가 뭘 하면서 살지 도대체 알 수가 없다며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고 모든 걸 다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네. 참 어지러운 사주다라는 한 얘기가 들은 적이 있어요. 예. 네. 제가 생각해도 그런 것 같습니다. 오래도록 하셨던 일은 음악 평론. 예, 뭐 음악 평론가 영화도 영화도 만드시고. 제작했고요. 네. 뭐 잡지도 만들었고 뭐 축제 기획도 했고 아무래도 음악 평론가로 활동을 제일 많이 한 것 같고요. 많이 알려주셨고. 예, 그리고 이제 제가 한 15년 전에 굉장히 좀 힘든 일을 겪으면서 이제 생사를 헤매다가 그때부터는 이제 좀 명리 공부를 네. 오랫동안 쭉 해서 이제는 뭐 음악 평론가였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고 연식이 오래된 사람들이 예, 알고. 예, 네. 아주 맞습니다. 네. 지금은 뭐 그냥 명리학을. 명리 연구가로 예. 됐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또 제가 58년 만에 처음으로 직장을 공무원이 돼서 지금 이제 경기문화재단의 대표로 네. 있습니다. 월급을 받아보시니까 어떤가요? 따뜻한가요? 처음에는 굉장히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런데 한 6개월 받으니까 정말 행복하더라고요. 예, 계속 누군가 날 따박따박. 따박따박 예, 이렇게 특히 요즘 같은 때. 예, 감사하고 있습니다. 얼굴이 좋아지셨어요. 네. 자, 선생님을 이제 모시고 나눌 얘기가 그 명리 얘긴데요. 네. 우리가 보통 이제 우리 그 사람들은 명리라는 말보다 사주팔자, 네. 사주 본다 네. 이렇게 네. 얘기하잖아요. 네. 사주라는 말과 명리, 명리학이라는 게 같은 듯 다른데 네. 명리학이 뭔가요? 이 명리학이라는 말은 우리에겐 좀 익숙하지 않은 말이죠. 근데 우리 보통 이제 뭐 사주 팔자가 제일 인상적인데 네. 사실은 명리학은 바로 그 사주 팔자를 기반으로 뭐 인간의 운명을 예측하고 판단하는 뭐 학문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네. 명리라는 말 자체가 운명의 이치라는 뜻이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은 이제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이 이걸 학문적 체계로 동양학의 체계라고 생각하지 않고 원초들의 삶과 관련지어서 지난 500년 이상을 오다 보니까 미신이나 잡설 뭐 혹은 무속으로까지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무속적으로 또 우리 신 내렸다 뭐 이런 그런 이제 우리는 뭐 신점이라고 하죠. 네. 보통 또 그런 거를 같이 또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 인류의 역사에서 동양이나 서양이나 이 점술의 역사와 역술의 역사가 사실은 다릅니다. 그리스 뭐 로마 신화에서부터 나오는 이렇게 신탁이라는 거, 이건 점을 치는 거거든요. 네. 점을 쳐서 어떤 한 인간 혹은 어떤 공동체의 운명을 점 치는 그게 이제 동양에서는 이제 그 주역점 같은 것이 해당될 것이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신이 내려서 어떤 상황이나 인간의 어떤 그 미래를 예측하는 것을 우리는 다 이제 통칭해서 이제 점이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역술은 달력 그리고 계절, 절기력에 바탕을 해서 어떤 구체적인 어떤 한 사람의 주체를 보는 게 점수는 상황을 보는 거고. 예. 그러니까 구분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거는 사주 명리로는 따질 수가 없죠. 그거는 이제 점술의 영역입니다. 네. 근데 이제 역술의 영역은 철저히 어떤 주체를 중심으로 보는 거죠. 어떤 사람이
과연 태어나면서 우주로부터 어떤 질서를 부여받고 태어났는가를 바탕으로 시작하죠. 그러니까 이게 해당되는 것은 이제 바로 사주, 그 사주라는 것이 생년월일시에 네. 하늘의 기운과 땅의 기운이 각각 있으니까 4 곱하기 2니까 네. 8개가 되죠. 네. 그래서 사주 4개의 기둥에 8개의 글자라는 뜻으로 이제 사주팔자라는 말씀이 되지고, 똑같은 구조로 서양에서는 이제 점성학, 별자리지만 결국은 그 별자리는 동양의 절기에 그대로 해당되므로 사실은 해석의 영역이 좀 다를 뿐이지 근본적인 구조적 접근은 점성학이나 명리학이나 사실은 동일하고, 실제로 같이 공부를 해보면 네. 결국 결론이 비슷해요. 결국 보면 동양이나 서양이나 수년 전부터 결국 인간을 바라보는 관점 큰 차이가 없다. 그러니까 이런 명리학이 이렇게 수백 년 동안 내려오기까지는 인간들이 끊임없이 궁금했던 거죠. 네. 그럼요. 사실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왜 이런지. 네. 혹은 내가 어떻게 될 것인지. 네. 인간이 만들어낸 모든 노력, 학문, 종교, 과학, 사실 이 모든 것은 내가 누구이며 내가 어떻게 될 것이며 내가 어떻게 하면 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대답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중에서 가장 노골적으로 이걸 이제 묻는 게 이제 점술이나 역술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요, 근대로 넘어오면서 특히 개인이라는 존재가 부각되면서 이 역술이나 이런 것들이 오히려 폐기되기는커녕 더 사실 강한 되고. 영향력을 가지게 네. 됐어요. 세상도 지금 점성학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거든요. 되게 불안하고. 뭐 4차 산업혁명이다, 뭐 AI 시대더라고 하는데 네. 오히려 시장은 지금 어마어마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 이유가 오히려 이제 사회가 지나면 지날수록 삶의 그 예측 불가능성이 너무 높아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우리가 나서 죽을 때까지 대충 내가 이렇게 행로가 보였는데 딱 보였죠. 네. 자, 우리 100년 전만 하더라도요. 네. 이 땅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자기가 태어나고 있어서 50리 바깥으로 나가지 못하고 살다 죽었습니다. 삶에 굉장히 루틴했던 거죠. 예, 뭐 봄이 경칩이 오면 되면 뭐 하고, 뭐 예. 춘분이 되면 뭐 하고. 그래서 그 수필가 필천덕이 그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새색시가 시집 와서 김장 30분만 담그면 끝나는 인생이라고. 그러니까 너무 루틴했던 거죠. 이 삶이라는 그러니까 게. 부모의 삶과 내 삶이 그닥 다르지 않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부분 밑에서 태어나에 따라서 내 삶이 이미 반은 정해졌어요. 보통 대학을 나오면 대충 다 어떻게 뭐 다 취직을 하고, 또 대학을 안 나와도 뭐. 또 이렇게 하는 게 자신의 어떤 그 경로에 따라서 충분히 예측 가능했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그 고용 안정 체제가 사실상 무너졌고, 그렇지만 그에 비해서 사회 안정망은 뭐 그렇게 진화하지 못했고, 이러다 보니까 이전에는 명리학이나 이런 이제 사주팔자 이런 것들이 다 할머니들의 몫이었거든요. 그냥 연초에 그냥 풍속처럼 단골 그 역술관에 가서 뭐 아들 것도 물어보고 손자 것도 물어보고 해서 이제 새해 인사 오면 올해는 토정 비결 보듯이. 올해는 뭐 물 조심하라 아들아, 네. 너는 뭐 올해는 뭐 대학 가니까 뭐 이렇게 몸축 내지 마라, 뭐 이런 이제 덕담해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었는데 지금은 아니고 좀 고객이 달라졌어요. 지금 제일 큰 고객은 20, 30대 여성입니다. 아하. 아니 그리고 봐주세요로 끝나는 게 아니고 공부하는 분들도 굉장히 늘어요. 맞습니다. 이제 이러다 보니까요, 옛날에는 이 역술을 자기가 하겠다라고 네. 한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책을 낼 때만 해도 이거 누가 사보지? 이거 베스트셀러. 그런데 왜 그러냐면 전체 강의를 하다 보니까 교재가 필요해서 책을 쓴 거지. 네. 이게 뭐 일반 대중이 읽으리라고는 생각도 안 했어요. 그래서 근데 막 제 예상보다 엄청나게 많이 팔리는 걸 저도 보고 샀어요. 예,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좀 한편으로는 뭐 제가 수입이 높아지니까 좋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아, 이 세상에 힘든 사람이 진짜 많은 거구나. 그리고 이제 이 힘든 불행함의 자각이 이제는 뭐 돈이 없거나 학력이 낮거나 혹은 사회의 어떤 소수자거나의 문제를 떠나서 전면화됐구나. 실제로 제가 이제 많은 상담도 하고 이제 교육도 하면서 받은 느낌은 이 불행에는 커트라인이 없다. 특히 이제 압축 고도 성장을 하면서 지금 뭐 경제적으로 OECD 국간에서도 뭐 11번째, 12번째, 13번째를 다투지만 행복 지수는 70위권대예요. 내가 고용이 언제 내일 모레 어떻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네. 불안정함. 그다음에 이제 소득 극차의 이제 양극화에서 오는 박탈감. 다음에 그보다 더 결정적인 것은 가족 제도의 붕괴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70년대만 하더라도 한 집에 세 세대가 사는 경우가 허다했어요. 근데 이 80년대 오면서 대가족 제도가 완벽히 붕괴하고 부부 중심 네. 가족제가 이제는 이제 개인 1인 다른 가족. 1인 가족의 시대, 1인 가족 시대로 이렇게 진화했습니다. 네.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이제 가족 공동체가 주는 안전판이 없어진 겁니다. 대가족사에서는 그 부모가 좀 문제가 있어도 할아버지, 할머니, 고모, 삼촌, 뭐 사촌 형,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약간 그 서로 상호 간의 이 리스크 테이킹들을 뭐 완벽하진 않지만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핵가족이 되면서 굉장히 문제가 뭐 아니면 도시고 이것도 양극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왜 이 첨단 과학의 시대에 역설적으로 명리학에 대한 관심, 공부가 늘어났는가를 보니까 개인들이 이제 그동안 이렇게 붙잡아주고 지지해주고 있던 것들이 다 흐트러지면서 이제 혼자 각자 도생의 시대로 내몰렸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네. 괜찮아도 이게 언제까지 유지될지 알 수 없는 불안함, 불확실함. 그렇습니다. 이제 이렇다 보니까 내가 누군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이런 거에 대한 질문이 훨씬 더 진지해졌고 많아졌다. 다음에 또 저 심리학 쪽에는 네. 심리 상담. 네. 그것도 수많은 이제 뭐 처세와 관련된 수많은 책들이 나옵니다. 근데 네.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이게 다 신생 학문들이잖아요. 길어야 100년. 네. 뭐 심리학이 학문으로 된 거는 뭐 100몇십 년밖에 되지 않으니까. 그런 점에서 오히려 1000년 이상의 뿌리를 네. 갖고 있는 명리학은 인간을 파악하고 이해하는데 깊고 훨씬 더 넓고. 깊습니다. 다만 네. 우리가 이런 명리학을 너무 세속적으로 오해하거나 혹은 오독한 경우가 사실 많고 역술가들이 좀 비윤리적인 그 행위들을 많이 한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또 이제 인식들이 많이 좋아져서요. 네. 이거 통계야. 이런 정도로는 이제 알고 있는 것 같고요. 많이 바뀌었습니다. 예. 그래서 왜냐하면 이때까지 이게 너무 골방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부작용들이 네. 사실 많았던 건 사실이고요. 제일 흔한 게 뭐냐면요. 주로 이제 어머니들이 많이 보러 가니까 자식들이 궁금해서 본인보다는 자식들이 궁금해서 그러면 이 순간 어머니들은 볼모가 되는 겁니다. 자기는 뭐 어떻게 돼도 상관없는데 자식이 좀 어떻게 된다 그러면 이제 이때부터는 이제 이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그런 자식의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네. 막 이렇게 그 사실상의 위기에 의한 협박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뭐 부시라든지 뭐 부적 이런 걸로 여러분들 예.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많은 이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한 적이 있었죠. 제가 만약에 조금 기여한 게 있다면 명리학을 좀 광장으로 끄집어낸 거. 네. 인간에 대한 이해. 이해를 그 동양의 관점으로 접근하는 네. 동양의 인문학의 체계로 그 홍보해서 이렇게 이 뭐랄까 인식을 바꾸고. 네. 네. 그 혹세무민의 네. 무속인에서 배운 거예요. 그래서 이 명리를 주제로 얘기를 하면서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이제 2부에서 본격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할 때 어떻게 활용 혹은 접하면 좋은지 그 일을 본격적으로
가지고 풀어보겠습니다.